안녕하세요. 강포동하우스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반려견의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지와 함께 13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슬슬 저희 배지의 건강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게 됐고요. 관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람과 강아지는 체감하는 타임라인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과 비교를 하면 약 4배에서 5배 정도 빠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4~5배라고 해봐야 감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 기준으로 강아지와 하루 떨어져 있다고 하면 반려견은 4일 이상의 시간을 혼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빠른 시간을 보내는 반려견들은 조금만 소홀히 관리를 해도 기대 수명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반려견과 오래오래 함께 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100% 견주의 관리와 행동이 결정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조금이라도 반려견과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견주님들 혹은 강아지를 키우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영상이 되면 좋겠고요. 주관적인 내용도 조금 있지만 그런 내용들보다는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니까요.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만 관리입니다. 강아지의 비만은 100% 견주님의 책임입니다. 아무래도 반려견은 사람과 함께 살다 보니까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칼로리의 사료나 많은 양의 간식을 급여를 하시면 반려견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저도 엄청 관리를 잘 해주진 못하지만 반려견의 비만은 비만 자체를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경각심이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강아지가 비만이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아지가 비만인 경우에는 심장병, 당뇨, 관절염 등의 발병률이 엄청 높아지고요. 수술이나 마취에 대한 위험도 역시 높아진다고 합니다. 긴급으로 수술할 상황이 생기거나 마취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려견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질병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포 자체가 염증과 관련된 피부병과 귀병 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들에게 간식이나 사료 같은 것들을 급여하시는 부분은 제가 전 영상에서 강아지 몸무게에 따른 급여 방법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견을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강아지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반려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잘 몰라서 그냥 방치하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선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혈당도 높아지고요. 면역력은 떨어진다고 해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일상에서 반려견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해서 넓은 범위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좁은 실내의 환경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다른 동거견이 있으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견주님 외에 다른 동거인이 있으면 그 동거인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려견들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다는 반려견이 처해져 있는 상황, 아프다거나 혹은 견주가 모르는 통증이 있다거나 이럴 때도 말 못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방금 이야기 드렸던 범용적인 내용보다 더 다양한 원인과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을 잘 관찰해서 우리 반려견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환경의 개선과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요즘
요즘에 저 같은 경우도 배지가 갑자기 그루밍을 엄청 하는데요. 배지는 이중모라서 그루밍을 해도 털만 조금 더러워지기 때문에 크게 지금 문제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단모종인 경우에는 너무 핥아서 피부병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배지가 왜 자꾸 그루밍을 하는지 원인을 엄청 파악 중인데 파악이 쉽지가 않네요. 여하튼 저도 지금 배지가 이런 행동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인데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려견이 어릴 때 모습만 생각을 하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해도 우리 강아지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려니 하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우 큰 착각일 수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려견은 사람보다 4배 이상 빠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4년 동안 겪는 노화를 1년 만에 겪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3월쯤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한 7살 때부터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를 통한 영양관리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듣고요. 배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년에도 배지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건강검진을 했더니 작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한 문제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치아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작년에도 배지가 좀 죽은 치아가 많아서 한 4개 정도 발치를 했는데 올해도 7개를 추가로 발치를 했습니다.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조금 허탈하더라고요. 여하튼 반려견은 보통 아픈 것을 숨기기 때문에 견주가 이상함을 느껴서 병원에 방문을 하시면 치료를 해도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반려견 치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치아 관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치아가 건강하면 인생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강아지들은 치아 건강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과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장수한 강아지들은 모두 치아가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딜 가나 예외인 상황은 있지만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그 예외인 강아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치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치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잇몸에 염증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잇몸에 발생한 염증은 잇몸의 혈관 투과성을 증진시켜서 구강의 세균이 혈관으로 침투해서 전신에 염증성 질병 유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위험한 건데 심장의 판막에 직접 영향을 줘서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배지가 발치를 한 이유는 그 다른 건강한 치아에 치주염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은 치아를 발치를 했고요. 물론 발치를 하기 전에 전문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강아지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치아는 제거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치아만 제거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견주님들께서는 꼭 1일 1회 양치를 실천해 주세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주기적인 산책입니다. 제 영상을 주기적으로 보셨다면 제가 정말 산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강아지 산책은 강아지에게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강아지들의 사회적 경험과 견주와의 유대 관계를 높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행위입니다.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강아지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책으로 해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운동 부족으로 오는 비만,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행동,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배지를 하루에 한 번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산책은 하루에 2번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저는 직장인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서 퇴근을 하면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배지한테 미안한 부분이긴 해요. 참고사항으로 어린 강아지나 노견인 경우에는 산책을 하다가 잘못될 수 있어서 산책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품에 안고 산책을 하시거나 강아지 유모차를 활용해서 산책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신체적인 움직임이 적어서 운동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강아지들에게 산책은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정신적인 자극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있다고 하니까 산책을 피하지 마시고 앉거나 유모차를 이용해서라도 산책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반려견 기대 수명을 늘리기 위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배지에게 못해준 부분만 생각이 나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내고 잠을 줄여서라도 우리 배지 즐거운 견생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저랑 조금이라도 오래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조사한 내용을 전부 다 넣진 않았고 정말 요약해서 제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만 이야기를 한 내용이니까요.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요. 제가 무턱대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짜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